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동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7월 21일 날 기재부에서 보도한 2022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부동산 세제에 관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이 조정이 됩니다. 그동안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굉장히 지금 초살인적으로 높은 그 세율을 적용을 받고 있는데, 현행 그 내용을 보시면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0.6%부터 최대 9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까지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가 2주택 이하의 2배인 1.2%부터 94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까지 굉장히 높은 초살인적인 세율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율 구간을 대폭 정리해가지고 단일 세율 체계로 갑니다. 3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5%부터 94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7%에 해당하는 그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중간에 과표 구간을 하나 더 신설을 했습니다. 현행 12억 초과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1.6%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6%의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이 구간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즉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3% 그리고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에 해당되는 세율 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조정이 됩니다. 현행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150%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0%에 해당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 상한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2주택 이하처럼 150%에 해당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내용은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현행은 일반 6억 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11억 원 그리고 법인은 기본 공제가 없잖아요. 법인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죠. 이 경우에는 현행 6억 원에서 기본 공제 금액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이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12억 원으로 당해 그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이, 주택분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가 도입이 됩니다. 2022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이 특별공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 금액 현행 11억 원에다가 플러스 3억 원을 추가로 얹어서 더 공제를 해줍니다. 본 내용은 이원의 입법안으로 이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인데요.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신설 규정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그리고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상은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하신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또한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6천만원 이하, 그리고 총급여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해당 연도에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해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제 상속이라든가 증여, 양도 시점까지 이제 주택분에 대한 당해 종부세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도 그 납부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 상당액이 부과가 됩니다. 만일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납부해야 될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을 합니다. 절차는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료일이죠. 12월 15일 이 기간, 그러니까 3일 전까지, 그래 12월 12일이네요. 이때까지 납부유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되면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종료된 그 종료일까지 납부유예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통지를 해줍니다. 당의 내용도 의원 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신설 규정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신설 규정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대상은 첫 번째 일시적 2주택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인데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에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 내용이고요. 상속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의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사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그 주택수 판정할 때 당의 주택수에서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수라든가 상속주택수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은 어떻습니까? 당의 주택수에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 산정을 할 경우에는요, 비록 우리가 이러한 주택수 산정에선 제외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과세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상속주택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이 당의 내용을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저가주택은 수도권은 이제 6억 원, 그리고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런 저가주택이라든가 또는 소액지분,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이 40% 이하인 소액지분인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1세대 1주택자의 그 주택수 판정을 할 때 당의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잖아요. 하지만 저가주택, 수도권인 경우에는 6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이라든가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인 소액지분에 대한 그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간의 제한, 5년의 기간을 적용을 받지 않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 지방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아까 3억 원 이하이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광역시에 소재한 군, 읍면 지역은 제외가 되는데요. 이렇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지방의 저가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례사항은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 그 주택수 판정에서 당연히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데, 기본공제는 2022년은 14억 원,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11억 원에 플러스 3억 원, 특별공제 3억 원 합쳐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14억 원을 적용을 받고요. 23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랬잖아요.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즉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령자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 사이에 우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제 당의 내용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받는데, 만일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주택수에 합산을 하고 경감되는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을 합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그 인상 내용인데요. 이제 현행 우리가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면은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할 때 고가주택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이 기준시가 9억 원이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입니다.
등록임대 사업자의 소형주택, 즉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로 이상 임대할 때는 그 임대기간에 따라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그리고 10년 이상인 경우는 75%, 2호 이상을 임대했다 그러면 그 임대기간에 따라서 4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50%에서 올해 말로 종료가 되기로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을 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을 늘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7월 21일 날 우리가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따른 그 세부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 그리고 소득세법에 대한 그 내용을 간추려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은 개정 방향은요, 우리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그 주택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납세자 담세 능력에 맞는 그 과세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가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을 했고요. 두 번째로 과도한 세부담으로 우리가 국민 수용성이 굉장히 낮았던 그 세율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즉 우리가 세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 세율을 지금 적정 수준으로 원위치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공제 금액의 그 현실화를 통해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과 우리가 아까 11억 원인데 현재 종부세에서는 양도소득세 12억 원이잖아요. 이 기준과 동일하게 제도 간의 정합성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기본공제 금액, 즉 주택가격 상승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인 12억 원 등을 고려해서 당해 기본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을 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2년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중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대한 7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